한지가 가지고 있는 characteristic, 특징 때문에.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 한지의 특징 4가지를 우리말로 정리해봐라. 첫째, 오래 지속되지. 1000년 이상. 두 번째, 열과 소리를 어떻게 한다? 안쪽에서 보존한다고 그랬지. 세 번째, 공기는 어떻게 된다? 순환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물과 잉크와 만나면 흡수한다고 그랬지. 요 4가지가 바로 지금까지 읽어왔던 내용에서 나타난 한지의 특징이야. 자, 영상 멈추고 필기들 해놔. 쌤은 필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갈게. 그렇게 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한지의 4가지 특징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었어. 한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건, 그 이상이다. 단순한 어떤 물건, 글씨를 쓰는 물건 그 이상이다. 자, 얘들아,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to 부정사가 지금 꾸미고 있어. 이렇게 명사 뒤에서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미는 걸 우리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이거는 to write로 끝났는데 요거는 to write이 아니라 o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지. 봐봐. 명사를 꾸미자. to 부정사로. 놀고 있는 놈. 이놈이 논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명사와 to 부정사 사이에는 일종의 주어 대 동사의 관계가 수립이 되지. 명사를 꾸미자. to 부정사로. 마실 물. 물이 마신다는 얘기니? 아니, 물을 마시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1번 구조처럼 주동의 구조가 아니라 목적어 동사의 구조고, 목적어 동사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drink라고 하는 게 뭐뭐를 마시다 타동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민다. 의자. 어떤 해석이 나오니? 앉을 의자. 의자가 앉겠다는 얘기니? 아니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안 나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안 나오면 이렇게 동사 목적어 관계가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2번에서는 to 부정사를 타동사로 구성했으니까 당연히 동사 목적어인데, 3번에서는 to 부정사가 sit, 어디에 앉다라는 자동사거든. 그런데 동사가 자동사로 나왔으면 자동사의 목적어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야 하는데 안 되지.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를 붙여서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의자에 앉는데 어떻게 앉냐면 의자 위에 앉겠다는 얘기지. 쓸 물건, right이 바로 자동사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번 구조에 해당하는 걸로 보고 이렇게 전치사 on이 붙어야 된다고. 이해됐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봐. 쌤이 다시 설명해 줄게.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은 한지라는 종이를 풀로 붙였어. 벽에다가도 붙이고 문틀에다가도 붙이고 바닥에다가도 붙이고 집집마다. 붙이긴 붙였는데 이거는 과거로 붙이는 거고 이거는 현재 완료로 붙이는 거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에. 에이션트를 사용하게 되면 고대의라고 번역되는 거 알지? 그러면 고대 시대라는 얘기는 결국 과거인데, 과거 시간 앞에 since가 붙었고 since는 어떻게 되나? 이후로.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고대 이후로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과거만 얘기하나 현재까지 얘기가 되나? 현재까지 얘기가 되는 거야.
고대 이후로라는 얘기는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시간의 부사가 과거, 현재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과거, 현재를 모두 포함해서 설명해야지. 동사를 가지고 과거, 현재를 모두 포함할 때 무슨 시제를 써야 되나 얘들아? 과거형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 거 알지? 그지? 그렇게 해서 벽에도 붙이고 문, 틀에도 붙였다고. 스페링 잘 봐도 R로 들어가야 틀이 되지 L로 들어가게 되면 불꽃, 화염 그런 뜻이야. 한국 사람들은 또한 한지를 이용해서 만들기까지 했는데 가구도 만들고 전통도 만들고 액세서리도 만들고 상자도 만들고 정말 중요한 건 한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갑옷까지 만든 거야. 와, 대단하지? 한지를 가지고 갑옷을 만들어서 막 화살도 막아내고 막 창, 칼도 막아내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정도로 한지가 튼튼해서 그래. 그 정도로 한지가 내구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좀 전에 앞에서 선생님이 내구성 했을 때 어떤 단어 등장했었니? 듀러블. 이 듀러블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명사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듀러빌리티. 조심해라. 이거는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 직접 써라 이런 식으로. 철자까지 외워둬야 돼. 그러면 한지를 가지고 전쟁터에서 갑옷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한지가 그만큼 튼튼했기 때문인 거지. 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지? 그래서 이제 듀트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고 뭐하고 똑같은 기능이냐면 because of하고 똑같은 기능이라는 거야. 그때로 되돌아가서 사람들은 갑옷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러 겹의 한지를 겹쳐서 만든 거란 말이야.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 우도라는 조동사를 가지고 가끔씩 어떻게 번역할 때가 있냐면 하곤했다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거든.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만일 나온다면 우드 대신에 뭐를 주기도 하냐면 유스트를 주기도 하지. 똑같거든. 유스트도 하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로 공부를 할 때 우드라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작 시험 문제는 유스트가 나올 수도 있다고. 당황해 하지 말라고. 똑같은 뜻이니까. 자, 지금 문장 중요해. 이 갑옷이 지갑이라고 불리우는데 워낙 튼튼해서 심지어는 화살까지 막아낼 정도로 튼튼하다고. 전체 문장의 주어 갑옷, was가 동사. 그러면 얘는 동사일까 PP일까? PP지. 동사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얘를 동사라고 보는 순간 동사가 두 개고 두 개의 동사를 이어줄 중간에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거든. 그러면 주어 동사 사이에 파고 들어간 PP의 기능은 뭐냐면 사실 아까 설명했는데 앞에 나오는 명사 꾸미는 거야. 지갑이라고 불리우는 갑옷. 그러면서 선생님이 뒤에서 이론적으로 정리할 거다 했는데 바로 그거지. 명사를 꾸미는데 PP가 뒤에서 꾸민다.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다가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왔으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동사가 얘네들하고 만나느냐? 비동사가. 그러니 이 문장을 변형이 시키게 되면 갑옷이라는 명사와 PP 사이에는 사실 주격관계대명사 which와 비동사가 과거형으로 있다가 이렇게 생략된 거지. 그 다음 중요한 사항. tough라고 하는 건 튼튼한 형용사. 형용사를 enough가 꾸미고 enough가 나왔으면 반드시 뒤에는 to 부정사. 해석은 너무 튼튼해서 그 결과 막을 수 있다. 다시 형용사 뒤에서 enough가 형용사를 꾸며 너무 튼튼해서
그 결과 막을 수 있다. 자, 밑으로.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인어프가 형용사를 꾸며 너무 뭐뭐해서 원인. 투부정사, 그 결과 할 수 있다. 긍정적 결과. 이렇게 인어프 to를 가지고 원인 결과가 긍정으로 나올 땐 그 이름도 유명한 so-then 용법. 그리고 결과가 긍정이니까 의미상 can. 많이 들어봤지? 중학교 때부터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만일 모른다? 쌤한테 개인적으로 와. 그러니까 봐봐. 형용사를 인어프가 꾸밀 때는 형용사 뒤에서 꾸미다가 이거를 so로 바꾸게 되면 형용사 앞에 온다고. 인어프 대신에 so가 앞으로. so를 가지고 원인을 나타내면 결과는 반드시 접속사 대신 나와야 된다고. 접속사 대신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지금은 주어가 갑옷 3인칭 단수니까 대명사 is로 처리하고 전체적으로는 과거니까 캔의 과거인 could로 들어간단 말이야. 아자자자자. 이해됐니? 너무나 많은 용도가 있잖아, 한지는. 그러니 한지는 간조가 되지. 귀중한 일부라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어떤 일부? 귀중한 일부. 인이 들어갔다고 해서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귀중하지 않으니 아니라 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하다는 얘기고, invaluable 대신에 in을 빼버리고 valuable로 들어가도 귀중한이고, 가격이라고 번역이 되는 price 다음에 LESS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겁나게 귀중한 이런 뜻이지. 이거 옛날에 시험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로 공부할 때는 invaluable로 공부를 했지만 시험 문제에 valuable이나 priceless로 나와도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지. 알겠지 무슨 말인가? 마지막으로 형용사냐 부사냐 그 문제 따져보자고. 그 앞에 비동사 보이고, 비동사와 결합하는 1차 순위는 얘네가 아니라 얘야. PP. 비동사 플러스 PP 무슨 태를 일단 만들고 수동태를 일단 만들고 얘는 PP를 꾸미니까, PP를 꾸민다는 얘기는 원래는 동사를 꾸몄다는 얘기고, 동사를 꾸밀 때는 무슨 사가 필요한 거야? 부사가 필요한 거지 형용사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정리해보자고.